가을이었습니다. 바람은 느리게 불었고 나뭇잎은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김정자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은 식어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클래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김정자는 올해로 72입니다. 남편과는 오래전에 이혼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고 그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 오래된 가구, 낡은 커튼.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차를 끓이고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마십니다. 신문을 펼치고 글자를 따라 눈을 움직입니다. 그러다 문득 멈춥니다. 생각이 흐르기 시작하면 글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김정자는 말수가 적은 사람입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녀는 늘 조용히 웃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낸 시간은 그녀에게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참 조용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오래도록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들은 떠났습니다. 결혼을 하고 각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해도 그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시를 낭독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곳은 조용했고 그녀에게 맞는 공간이었습니다. 박영수는 그곳에서 처음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녀는 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가을의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주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시를 읽었고 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정자는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차리고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낯선 감정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설렘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너무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말을 걸었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그녀는 놀랐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그녀는 그 웃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창밖을 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찻잔은 식지 않았고 음악은 조금 더 크게 들렸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생각은 오래도록 그녀의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녀를 다시 복지관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시를 읽었고 그는 들었습니다. 가을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느리게 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을 천천히 후고 지나갔습니다. 박영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잔은 하나였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박영수는 올해로 75입니다. 아내는 12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혼자였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고 그는 대구의 오래된 아파트에 남았습니다. 그는 말이 적은 사람입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웃음도 화도 눈물도 그는 조용히 삼켰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철도청에서 일했습니다. 기차 시간표를 관리하고 노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함이 생명이었고 그는 그 일을 좋아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았고 웃음이 컸습니다. 그녀는 영수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조용해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런 그를 이해하려 했고 그는 그런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영수는 참 담담하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정리하고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아내의 옷은 그대로 두었고 그녀가 쓰던 찻잔은 아직도 선반에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을 걸었습니다. 같은 벤치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복지관은 그에게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조금 더 어울리셔야 합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그는 시 낭독 모임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고 한 여성이 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를 따라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김정자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했고 단정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시를 읽는 목소리는 깊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또 시를 읽었습니다. 그는 또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그녀는 놀란 듯했지만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예라는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근처의 작은 찻집에 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홍차를 마셨고 그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느린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시를 참 잘 읽으시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냥 좋아해서요. 그는 그 웃음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복지관에 자주 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시를 읽었고 그는 여전히 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다. 그 생각은 오래도록 그의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를 다시 찻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또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또 웃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을. 늦가을이었다. 복지관 앞 은행나무는 거의 다 벗겨져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고 햇살은 짧았다. 김정자는 목도리를 두르고 천천히 걸었다. 박영수는 그녀 옆에서 조용히 발을 맞췄다. 둘 사이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만났다. 복지관에서, 찻집에서, 공원에서.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은 자주 머물렀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그는 그녀와 있을 때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흐르는 걸 느꼈다. 그날 그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하지만 통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그냥 복지관 다녀요. 거기서 누구 만나세요? 그냥 시 읽고 차 마시고 혹시 남자분이랑 자주 다니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응, 그냥 친구예요. 엄마, 그 나이에 좀 조심하셔야죠. 그녀는 말이 없었다.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렸다. 통화가 끝난 뒤 그녀는 찻잔을 들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박영수는 그날도 복지관에 나왔다. 그녀는 시를 읽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럼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갈게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돌아섰고 그는 그 자리에 남았다. 그날 찻집은 조용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햇살은 이미 사라졌고 커튼은 닫혀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은 오래 머물렀다. 박영수는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에 연락이 온 사람이었다. 요즘 복지관 자주 간다며? 응, 그냥 시 듣고 있어. 그 여자분이랑 다닌다는 얘기 들었어. 응, 그냥 친구야. 영수야, 너 연애하냐? 아니야. 그냥 같이 차 마시는 정도야. 그 나이에 그런 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는 말이 없었다. 친구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복지관에 나왔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시를 읽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그는 조용히 들었다. 모임이 끝난 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네, 그냥 생각이 좀 많았어요. 혹시 제가 불편하게 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는 그 웃음을 오랜만에 보았다. 그 순간 그는 느꼈다. 그녀는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단순하지 않았다. 자식들의 시선, 친구들의 말, 사회의 기준. 모든 것이 그들을 조용히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엔 같은 질문이 있었다. 이 감정은 어디까지 가도 될까? 그날 그들은 함께 공원을 걸었다. 말은 없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은행나무 아래 노란 잎이 바닥을 덮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그는 그녀 옆에 섰다. 그녀는 말했다. 이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을까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걸어봐요. 같이.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은 잎을 거의 다 떨구었고 바람은 조금 더 차가워졌습니다. 김정자는 장갑을 끼고 박영수는 모자를 눌러섰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발걸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주 3번씩 만났습니다. 복지관에서, 찻집에서, 공원에서. 가끔은 시장에도 함께 갔습니다. 김정자는 장을 볼 때 꼼꼼했고 박영수는 무거운 봉지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무는 이게 더 싱싱하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하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엔 온기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는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국물을 떠주었고 그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낮았고 커튼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어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같이 먹으면 따뜻하죠. 그들은 함께 도서관에도 갔습니다. 그녀는 시집을 골랐고 그는 역사책을 펼쳤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둘 사이엔 조용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 공기는 편안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눈을 감을 때 조금 더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 시 좋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마음이 조용해져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시장 앞에서,
찻집 안에서. 사진 속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자연스러웠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인화해 액자에 넣었습니다. 작은 액자, 작은 웃음. 그녀는 그 액자를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그는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잘 나왔네요. 네, 보기 좋아요. 그녀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조용했고 단정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고맙다. 그날 저녁,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은 따뜻했고 음악은 낮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을까?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오늘 정자씨와 시장에 갔다. 물을 고르고 김치찌개를 먹었다. 따뜻했다. 참 따뜻했다. 다. 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고 햇살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김정자는 밝은 색의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박영수는 새로 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경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서로의 어깨에 바람이 닿았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마음은 가까웠습니다. 경주의 골목은 조용했고 돌담길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찻집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국화차를 마셨고 그는 대추차를 골랐습니다. 여기 참 좋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그들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고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자 씨. 네.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녀는 놀란 듯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기다렸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반응, 주변의 시선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 그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직 확신은 없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그들은 그날 밤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기쁨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 그 모든 것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조금 떨렸고 그는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손을 놓지 않아도 될까? 그 생각은 따뜻했고 그녀는 그 온기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봄은 완전히 와 있었습니다. 복지관 앞 화단에는 꽃이 만발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김정자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박영수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나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어. 엄마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나를 존중해주고 조용히 곁에 있어줘.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생각이 바뀌네요. 그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녀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박영수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긴 글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이 조용하고 따뜻합니다. 너도 언젠가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식당, 둥근 테이블, 조용한 분위기. 김정자의 딸은 인사를 했고 박영수의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웃는 걸 오랜만에 봤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 작은 식탁, 작은 정원.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저녁 햇살이 창가를 물들였습니다. 김정자는 찻잔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 사랑을 믿게 되었어요. 그 생각은 따뜻했고 그녀는 그 온기를 오래도록 간직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정자씨와 정원을 걸었다. 꽃이 피었고 바람이 불었다. 참 좋았다. 사랑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봄이 되기를 바랍니다.